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오늘 싱어게인 3의 10화 리뷰고요. 오늘 10명의 멤버가 결정이 되고 그들의 오리지널 곡이 소개가 될 거예요. 네, 패자 부활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1호 가수 이바다님이 패자 부활전 무대를 했는데요. 아마도 직전 무대에서 마지막에 본인이 망했다라고 말을 한 것 때문에 심적 부담이 큰 상태에서 한 무대일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 이바다님이 싱어게인에 와서 한 무대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바다님은 이런 경연 방송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창력을 앞세우는 보컬 스타일이 아니니까. 아마 그래서 이 무대를 너무 잘했지만 탈락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색깔이 완전히 정해져 있고 그 색이 강한 가수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무대가 되는 편이죠. 그게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는 큰 장점이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갖지 못하는 부러워하는 장점이지만 이런 경연용 방송에서는 큰 단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선 계속 새로운 모습 또 기대를 뛰어넘는 다음 무대를 보여야 되니까요. 근데 모두가 경연용 보컬이 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런 가수들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강한 색깔을 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져서 대중들의 선택권이 커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1호 가수님은 이미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 47호님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짙은님의 백야를 노래했는데요. 47호님이 가진 그런 뭔가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이 잘 살았던 무대거든요. 근데 역시 보컬 실력은 좀 아쉬운 편이에요. 원곡 가수인 짙은님도 가창력이 막 뛰어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짙은님은 정말 적재적소에 알맞는 기술을 배치하면서 표현력을 너무 잘 살리는 가수이신데요. 47호님은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톤으로만 나와서 항상 심심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뭐 강한 색깔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로도 좋지만 사실 47호님의 스타일은 좀 포퓰러한, 그러니까 흔한 스타일이어서 그 점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12호 가수님의 무대 잘 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무대라서 그런지 뭐 좋은 무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무대도 12호님의 무대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소리의 강약 조절을 좀 하면 저는 더 괜찮다고 느끼는데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너무 좀 막 부르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12호님은 이 정도의 울림의 크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왜 이러는 거야? 패자 부활전에 와서 더 간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막다른 무대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대부분 탈락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불러서 그런 건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본인의 최고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걸 해서 내가 이기겠다 이것보다 이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내가 남기는 무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그런지 56호 님도 개인적으로는 본인 무대 중에서 가장 좋은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56호 님의 꾸며지지 않은 자신의 톤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굉장히 창법적으로 꾸며진 소리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 59호 님도 너무 잘하셨네요. 소리를 그냥 끝까지 쭉쭉 내기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좋아요. 이렇게 다 저런 강한 본인의 스타일이 있으시죠? 근데 59호 님 무대 중에서도 이런 무대가 이 무대가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대사를 오늘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창력이 돋보이는 스타일의 이제 가벼운 편곡으로 갔는데 그렇다고 본인의 지금 연주 실력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저 연주가 굉장히 어려운 연주였거든요. 근데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연주도 들을 수 있고 보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겐 보컬을 들을 수 있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곡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힘줘서 막 지르는 노래보다 조용한 노래들을 선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무대들보다는 편하게 노래할 수 있는 난이도가 다소는 약간 낮은 부르기 편한 노래들이 선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또 말을 하게 되지만 유코님도 가장 잘한 무대가 나온 게 이전까지는 저음 부분의 창법과 고음 부분의 창법이 너무 달라서 연결이 안 됐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 고음이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서 하나 된 창법으로 부를 수 있었어요. 네, 68호님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와서 이전에 많이 나오던 그런 음정이 떨어지는 부분이 오늘은 거의 안 나온 무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부르면 다들 좋은데 많이 떠셔서 음정이 많이 안 맞네요. 60호님은 지금 보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음정이 더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이거 보정으로 음정도 맞추니까. 마지막에 와서 너무 긴장을 하신 게 좀 아쉽네요. 사실 60호님이 제 생각에는 59호님과 68호님이 선택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장에서는 59호님의 저런 샤우팅 창법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분위기를 보면. 근데 오늘 다 조용히 부르는 와중에서 59호님이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면 59호님이 좀 돋보였을 것 같고 지금 68호, 60호, 59호님이 투표해서 상위권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68호님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1, 2, 3위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후 무대에서 더 기대가 되는 분은 60호님이셨어요. 근데 60호님이 마지막 무대를 잘 못하셔서 선택이 되긴 어려울 것 같고 이 분들 중에서 이제 선택이 되겠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투표하기 버튼을 눌러. 네, 68호님이 선택을 받았고요. 이렇게 역시 59호님이 되었어요. 59호님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와서 저런 무대를 하셨으면 텐에는 가셔야 하는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승은 역시 58호님과 49호님의 대결로 가겠죠. 원래 58호님이 그냥 혼자 가는가 했는데 49호님이 등장을 했는데 저는 49호님이 이후에 어떤 무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49호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58호님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라면 25호, 27호, 49호, 58호, 66호, 68호님이 파이널 후보로 강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너의 하루는 16호님은 호림님이라고 하시네요. 25호님은 가수 강성희님이라고 하십니다. 노래 진짜 잘한다. 락발라드인데? 27호님은 임지수님이라고 하네요. 이런 노래를 했구나. 네, 40호님은 사자 최보은님이죠. 카리스마 롱. 푸른 위를 날아가 46호님은 신해솔님이라고 하시네요. 재밌는 노래를 하네. 49호님은 소수빈님이라고 하시네요. 약간 조규찬님 음악 스타일이시네요. 오리지널 곡도 좋은데? 58호님은 네, 홍희상님이죠. 네, 진짜 전형적인 K 발라드죠. 오늘도 노래 잘하셨네요. 59호님은 추승엽님이라고 하네요. 본인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일지. 생각과 다르게 너무 심플한 모던 락인데? 에? 66호님은 이젤이라고 하시네요. 아니 활동명이 따로 있었구나. 난 계속 본명으로 찾고 있었네. 여기도 의외로 그냥 전형적인 K 발라더였네요. 어쿠스틱한 음악일 줄 알았는데. 68호님은
리진이라고 하시네요. 팝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학창 시절 때 노래 지망하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창법이 대세였거든요. 엄청 많았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뭐 박정현, 박하요비 같은 분들도 나왔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팝을 많이 듣고 연습했던 세대여서 그 당시에 팝이 이른바 MTV 스타 그런 분들이 이런 식의 창법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라든지. 근데 이제는 팝에서도 이렇게 안 부르니까 거의 다 사라졌는데 오랜만에 그 당시에 그냥 딱 그 가수를 지망하는 여고생이 그 모습 그대로 딱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뭐 2000년대 그때 그 2000년도 초반에 팝을 많이 들으시면서 노래를 연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세미파이널을 한다고 하네요. 10명이잖아요. 그래서 1대1 대결들을 해서 그럼 이긴 분들 5명은 파이널에 확정이 되고요. 진 사람 중에서 진 5분 중에서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1명이 추가로 파이널로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동률이 나왔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그냥 합의로 1명을 이긴 사람은 할 수도 있고 2명 다 그냥 패자부활전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하고요. 네, 첫 대결은 이젤님과 호림님이 대결을 합니다. 호림님이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한다고 하네요. 어우, 박자를 너무 잘 풀었다. 와, 이거 이젤님이 이기기 쉽지 않겠는데? 아, 리듬 편곡을 너무 잘했는데? 어우, 아우, 뭐야, 그 코러스 오빵 뭐야. 이야, 근데 오늘 편곡이 다 했어요. 왜냐면 보컬은 약간 아쉬운 편이었어요 오늘. 근데 이 곡을 솔로 버전으로 풀 때 어려운 구간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 메인 멜로디 들어가는 구간에 단단다다다단단 하고 갑자기 리듬이 바뀌어 버리면서 평이한 뭐 랩 파트 같은 구간들, 그런 구간들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것들을 아예 이제 리듬을 계속 변칙적으로 바꾸면서 엄청 좋은 선택들을 했어요. 아, 상대하는 이젤님이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이하이님의 누구 업소를 한다고 하시네요. 아우 씨. 사실 이젤님은 그 홍이상님한테 왜 저런 분이 저렇게 오랫동안 음악하면서도 인기를 못 얻었을까? 인기를 얻을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라고 이 평가가 나왔지만 저는 사실 이젤님이 그래요. 근데 이젤님은 뭐 오랫동안 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면 저는 금방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젤님은 노래 실력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도 그냥 타고난 이런 딴따라예요. 호불호가 없을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간 차트 100 안에서 볼 수 있는 인기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싱어게인에서는 이 홍이상 님이라던가 소수빈 님이 더 유리하고 이후에 팬덤 형성도 그분들이 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음원 차트에서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젤 님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젤 님이 더 많이 열려 있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와,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럴 줄 몰랐는데 이젤 님이 뒤에 무대를 해서 그런지 이미 마음이 이젤 님에게 기울고 있어요. 본인만을 파면서 노래하는 모습은 또 아예 처음 봐서 와, 이젤님이 이걸 이겨내고 파이널에 갑니다. 호림님의 하이보이는 진짜 이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본인의 전체적인 탤런트를 그냥 다 쏟아내서 이겨냈어요. 제가 이런 경연 방송을 리뷰를 하면 뭐 아이돌 방송은 방송 전에 그냥 소개 영상만 보거나 이런 무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첫 번째 무대들을 보고 뭐 최종 데뷔 멤버나 아니면 이렇게 파이널에 진출할 멤버를 예측을 항상 하거든요. 한 명 정도는. 근데 그게 이 싱어게인 3에서는 이젤님이었죠. 제가 이젤님 첫 무대를 보고 이젤님은 파이널에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파이널에 가게 되네요. 다음 무대는 신해솔님과 리진님이 합니다. 리진님이 샤프님의 연극이 끝난 뒤를 하신다고 하네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 선곡도 실력이죠. 근데 이 곡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풋풋한 느낌의 음색인데 창법은 또 레트로한 창법을 쓰기 때문에 뭔가 라디오로 옛날 음악 듣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잘 어울리는 곡을 만나면 그냥 하나의 음악이 되어버리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대는 막 점수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감상하는 음악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런 음악을 경연하는 무대로 이기기는 엄청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제가 매번 천상이에요, 천상. 신혜솔님은 현진영님의 소리쳐봐를 한다고 하시네요. 소리쳐빵. 아우. 신혜솔님은 보컬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자기 무대 중에서 가장 잘한 무대였어요. 원곡보다는 좀 더 재즈스럽게 지금 편곡을 했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노래를 잘 했는데 진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동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정도로 노래를 잘하면 그냥 신혜솔님이 그냥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리지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차원 같은 음악의 힘도 크다. 그래서 저는 리지님이 비등비등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라면 신혜솔님을 눌렀을 것 같거든요. 그치? 이럴 줄 알았어. 네, 4대4가 나왔어요. 근데 이러면 아마도 그냥 재대결 보내겠죠. 근데 이러면 사실상 신혜솔님이 약간 진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노래를 잘했는데 비겼으니까. 근데 신혜솔님은 이 정도의 무대를 다시 하기도 힘들고 비슷한 레벨의 무대를 해도 이제는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살기를 쓰신 건데 이런 무대를 하고도 비겼다면 신혜솔님이 좀 손해를 많이 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좀 더 생각을 하면 심사위원분들이 어차피 둘 다 패자 부활전을 보내면 그중에 뭐 둘 다 보내면은 두 자리가 생겨서 어차피 리지님은 패자 부활전 가서 그 중에서 한 자리나 두 자리 중에서 살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신혜솔님을 여기서 올리고 리지님을 패자 부활전에서 보내서 살아오길 기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리지님이 더 잘해서 리지님을 올릴 게 아니라면. 왜냐면 리지님의 입장에서는 혼자 가나 둘이 가나 똑같잖아요. 패자 부활전 가는 게. 근데 신혜솔님이 저렇게까지 노래 자체를 너무 잘했는데 이 싱어게인이라는 방송에서 선택을 못 받는 게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만큼 리지님도 좋은 무대를 해서 내 표를 받은 거니까요. 뭐 둘 다 패자부활전에 가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심사위원분들이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는 순위가 거의 정해져서 네, 현재 순위는 소수빈님, 홍이상님, 리진님의 순서로 가고 있네요. 여기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쨌든 제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